와인을 추천하듯 우리 주변의 문화를 선정해서 그 앞이야기, 옆이야기, 뒷이야기, 속이야기까지 쏙쏙쏙 풀어내는 명작 소믈리에. 오늘 분야는 바로 문학입니다. 이선욱 작가님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거의 성시경처럼 감미로운. 예, 목소리만 그렇다고 얘기 듣습니다. 오늘은 보니까 와, 네. 이 작품을 안 읽어본 학생들이 없을 거예요. 대구 출신의 소설가죠. 현진건의 대표작 운수 좋은 날. 네. 네, 왜 이 작품을 선택하셨어요?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죠.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은 제일 모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. 우리가 너무 친숙해서 오히려 잘 들여다보지 않게 되고 좀 숨겨진 매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. 이런 이유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. 사실 이제 아마 내용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. 김첨지. 네, 우선 주인공이 그 인력거를 끄는 예. 김첨지가 있죠. 이 김첨지한테는 아픈 아내와 또 이제 젖먹이 아이가 있는데 이제 벌이가 사실 시원찮다 보니까 평소에 잘 해주지를 못하죠. 사실 또 아내한테 화도 잘 내요. 그 뭐랄까 전형적으로 이 못난 예. 가장의 모습인데 그러던 어느 날 유달리 좀 손님이 많은 날이 좀 이어지면서 이 김첨지가 돈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게 돼요.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운수 좋은 날이었죠.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신나게 일도 하고 뭐 술도 한 잔 마시고 그 아내가 좋아한다던 그 유명한 설렁탕도 한 번 사가지고 네. 잊을 수 없는 단어 집으로 설렁탕. 돌아가죠. 네. 네. 근데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내가 아팠던 아내가 싸늘한 시체로 죽어 있었다. 네. 돈도 많이 벌고 설렁탕도 사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운수 좋은 날이 실은 운수가 가장 나쁜 날이었다는 우리가 교과서에 통해서 배운 대로 그런 반어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 그런 작품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. 일종의 좀 작가의 전략이 아니었을까. 안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런 전략을 엄청나게 짜죠. 황석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일컬어서 마치 스릴러 영화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. 근데 실제로도 이제 그런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는 작품인 거죠. 이 작품의 첫 장면은 아주 흐린 네. 겨울날, 네. 그러니까 눈이 올 것 같은데 눈 대신에 얼어붙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. 아, 춥다. 네. 아니, 분명 제목이 이제 운수 좋은 날인데 이렇게 음산한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이걸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길하죠. 네. 근데 이 불길한 장면 뒤로 간만에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 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뭔 일이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. 근데 가령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이 이래저래 설득을 하죠. 이것 좀 사세요 하면서. 근데 우리가 나 이 물건 안 살 거야 하고 딱 긴장을 하고 있으면 사실 안 살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언제 흔들리냐 하면 그 물건 파시는 분이 근데 이 물건 꼭 안 사셔도 돼요 라고 할 때예요. 맞아요. 그러면 뭐지? 긴장이 풀리는데 그게 일종의 네. 전략인 거죠. 근데 이 작품도 꼭 그런 방식으로 독자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작가님께서도 운수 좋은 날 다시 볼 필요 없다. 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도 긴장감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? 다시 볼 필요 없다고요? 네. 안 봐도 돼요. 뭐 문학에서 운수 좋은 날. 예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작품 안 보셔도 됩니다. 이 소설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네. 또 전략을 또 구성하고 있습니까? 이 독자들을 한창 이제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는 느긋하게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 잔 마셔요. 그래서 뭐 신나게 취해서 떠들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훌쩍거리면서 울기 시작해요. 그래서 왜 우냐고 친구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펑펑 울던 김첨지가 너 나한테 속았다 이러면서 손뼉을 치고 막 웃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친구를 속이려고 장난을 친 거죠. 네. 근데 사실은 이 김첨지가 속인 건 친구가 아니죠. 이걸 읽는 독자들이죠. 그러니까 한창 불안하게 만들다가 결국에 무슨 일이 터졌는데 그게 결국 기껏 장난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좀 긴장이 좀 풀어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긴장이 이제 풀어졌을 때쯤 우리가 아는 대로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있는 아내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. 근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
수많은 음식 중에서 왜 설렁탕이 나올까?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설렁탕 역시도 치밀한 전략의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가령 이 설렁탕이라는 게 뼈를 고아서 만드는 음식이잖아요. 이걸 우리가 삶에 대입을 해보면 이 뼛속에 남아있는 힘까지 모조리 다 쓰는 그런 삶이에요. 근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삶의 모습이 꼭 그러하죠. 거기다가 이 설렁탕이라는 음식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뿌옇고 또 김이 나는 아주 뜨거운 음식이잖아요. 근데 이 작품의 마지막에는 이 젖먹이 아이가 그러니까 죽어있는 아내, 죽어있는 시체에 차가운 빈젖을 빨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. 굉장히 처절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설렁탕이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죠. 일종의 뭐 부작용 같은 건데 근데 실은 이 작품은 그것보다 우리한테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. 오, 심각한 부작용이라면 네. 어떤 부작용이에요?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다. 근데 이 작품을 읽고 나면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죠. 가령 내가 운수가 되게 좋다 이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. 이 작품처럼 운수 나쁜 날이 될까 봐.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운수 좋은 날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운수 나쁜 날로 바뀔 수 있는 걸까? 그건 아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의 방점이 이 운수에 찍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이 작품처럼 운수가 좋으면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반대로 운수가 나쁘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린다는 거. 결국 그거는 우리 삶이 결국 이 운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잖아요. 근데 이 작품이 결국 운수가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별 차이 없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 삶이 그렇게 운수만으로 결정돼선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기도 해요.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운수와 무관해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? 네. 그 답은 결국 우리가 만든 사회 또는 우리가 만든 현실이 그런 상황을 방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작품이 1920년대 사실주의 문학의 기틀을 다진 작품이다 평가받는 이유기도 한데요. 가령 이 작품에서 이 운수라는 지점을 딱 제거해 놓고 보면은 결국에 1920년대 궁핍했던 그런 삶의 현실만 남게 돼요. 그러니까 결국 그 현실이 당대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.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그런 현실을 아주 피부로 따갑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작품 속에 녹아있는 이 현진건이라는 작가의 진짜 전략도 실은 이렇게 치밀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, 그러니까 이 운수 같은 것들에 의해서 가려지기 쉬운 그런 우리의 현실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 데 있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. 우리 작가님에게 오늘은 운수 좋은 날입니까? 운수 나쁜 날입니까?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수와 무관하게 예. 늘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제가 흔히 알고 있는 작품인데도 네.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하니까 마치 그 와인도 직접 먹어보고 또 네. 천천히 음미해야지 그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. 네. 오늘이 그런 시간이었네요. 다행입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음미할 수 있는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명작 소믈리에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.